만성 피로, 비만, 탈모 등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 쌓이는 독소가 병을 만든다면 표면적인 치료는 아무래도 순간적인 것 같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단순히 살을 뺀다는 게 아니고 해독을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효과를 봤으니까 피곤한 게 좋아지니까 이제 대인관계도 좀 좋아지고 만병의 근원, 독소를 없애라. 내 몸이 건강해지는 해독 스위치를 켜는 법. 병의 근본 원인까지 다스리기 위해 연구하는 김효진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2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는 전재경 씨. 재경 씨의 고민은 살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체중에 스트레스는 더해졌고 살을 빼기 위해 노력도 해봤지만 늘 제자리 걸음처럼 쉽지만은 않았죠. 보통 과식 같은 거라면 위가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난 위를 줄여야 되는데 그 늘어난 채 계속 있으니까 안 먹어도 위가 늘어난 채로 있으니까 계속 찌고 또 다시 먹으면 또 다시 요요가 오고 하는 거라서 위쪽으로 조금 그렇다고 하셨어요. 정말 스트레스예요. 음식이 앞에 있는데 그걸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랐잖아요. 근데 그걸 엄청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전 자괴감도 들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것도 못 먹고 있나 약간 그런 마음도 들고 해서 스트레스를 그때 좀 많이 받죠. 과식과 폭식, 잘못된 식습관은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독소가 쌓이면서 저하된 위장 기능으로 인해 더 살찌기 쉬운 체질로 만들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요. 남들보다 더 많이 붓는다, 살이 찌기 쉽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살이 찌면 몸이 나빠지고 병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정 체중 관리가 자기 건강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만 치료에 있어서 해독요법의 목적은 단순히 체중만을 감량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를 배출해 위장 기능을 돕고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덜 먹어야 되고 운동하고 해야 되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해독하면서 여기 이런 부분도 다 고쳐지고 소화도 잘 되고 배변 볼 때도 좋아지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여러 질병의 요인이 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약재를 써서 독소를 몸 밖으로 빼냅니다. 독소가 몰려있는 장소에 따라 치료법과 약재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할 수 있도록 독소를 직접적으로 배설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배설 능력을 최대화로 끌어올리기 위한 체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독소는 생체 기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기도 한데요. 늘 만성 피로에 시달렸다는 이영재 씨. 무엇보다 영재 씨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탈모였습니다. 감량이 잘 되게끔 그런 약을 좀 더 쓸 생각이거든요. 네. 모발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신체 내 밸런스라던가 복부 사이즈가 이렇게 많이 증가해 있는 것 자체도 내장에 부담도 주고 신체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주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처음 내원을 해가지고 원장님하고 이제 그 진료를 단단하게 받고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아랫배가 좀 차서 위가 좀 상태가 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탈모의 원인이 꼭 표면적인 게 아니고 어떤 신체 구조에 대해서 뭐 좀 안 좋은 점이 있었을 때 그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탈모일 수 있기 때문에 탈모를 유발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그중 과잉된 독소는 체내 산성화를 촉진시키고 이는 두피와 모낭의 노화를 앞당겨 탈모 발병 시기와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킨다고 보는데요. 몸 내부의 문제를 치료하는 동시에 외부적인 치료도 병행합니다. 우리가 복부 팽만감이나 찬거를 우리가 식적 내지는 담적이라는 독소의 한 범주라고 보고 해독요법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해결을 해주면 체내 밸런스도 찾아지고 현재 어떤 탈모의 한 원인이 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침치료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두면부에 쏠린 열을 내려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도록 돕습니다. 치료 4개월이 지나고 호전을 보이고 있는 이영재 씨.
표면적인 치료는 아무래도 순간적인 것 같고 몸의 독소라든지 뭐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몸의 신체 리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몸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탈모도 잘 개선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독소는 왜 쌓이는 걸까요? 가공식품 등의 과도한 섭취,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편리해지고 넘치는 생활에서 몸속 독소는 점점 쌓이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이전에 비해서 생활 습관이 좋지 못하거나 갖가지 인공 독소에도 노출이 되고 수면과 휴식이 부족하다 보니 독소의 생산과 유입은 많은 데 비해서 독소를 처리하고 배설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잉된 독소들이 많아지다 보면 갖가지 불편한 증상이라든지 질병들을 유발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날씬한 몸매의 신혜진 씨. 3개월 동안 무려 10kg을 감량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살을 빼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살에 대한 강박감은 거식증을 불러왔죠. 예를 들어서 제가 라면이 먹고 싶으면 그 라면을 먹고 일단은 살이 찐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심했어요. 근데 먹고 나서 되게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이제 화장실 가서 토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토를 하고 또 이렇게 양치하다 보면 또 먹고 싶은 욕구가 또 사라지고 그랬었어요. 섭식장애와 함께 변비와 불면증에 시달렸던 신혜진 씨.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치료와 함께 해독요법을 병행했는데요. 식욕 조절과 장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한약과 함께 침 자극을 통해 그동안 폭식으로 인해 부어있던 위장을 완화시켜줍니다. 혜진님의 경우에도 체지방 감량을 위한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해독 과정을 같이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식욕도 억제가 되고 또 몸 안에 노폐물과 독소가 빠지면서 평소 고민이었던 복부 비만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시면서 많은 만족을 하셨고요. 치료를 받으면서 식습관도 달라졌습니다. 독소가 많은 음식을 멀리하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건강한 식단으로 바꿨는데요. 생활이 달라지면서 몸에도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저보고 표정이 되게 밝아졌다고 그러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그냥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변한 것 같아요. 나란히 병원을 찾은 장은지 씨와 어머니. 사진 속 앳된 은지 씨의 모습을 보며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던 나날이었는데요. 저는 일단은 위가 많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위 치료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우선 해결하자 하셨어요.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고. 피로감이 엄청나고 자도 끝이 없고 아무래도 걸을 때나 특히 더운 여름에 전 아토피까지 있으니까 걸을 때 힘들고 무릎이나 그런 데도 아프고. 오랫동안 아토피를 앓아왔던 장은지 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잦은 야식으로 몸무게가 늘어나면서 위장 기능에도 이상이 생겼습니다. 패스트푸드나 밤에 많이 먹던 것도 스스로 많이 조절을 하고 위도 좋아지고 장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도 부수적으로 좋아지는. 한의학에서는 항상 피부는 내장의 거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화불량증이라던가 장의 상태가 건강해져야지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먼저 이제 위장의 상태를 개선하는 어떤 그런 치료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위장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장은지 씨. 특정 파장을 이용해 복부의 온도를 높여주는데요. 이는 장의 기능을 도와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7개월간의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한 생활을 되찾은 장은지 씨.
딸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 권희경 씨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은지 씨는 체중 감량에도 성공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감도 되찾았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 보통은 다 운동하고 그런 걸 생각하니까 저도 처음엔 좀 이 운동해서 약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해독이구나 싶어서 좀 생소했는데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은근히 저는 해독한다고 해서 아토피가 나아질 줄 몰랐거든요. 해독을 하면서 애가 점점점 변화가 오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어서 매일 데리고 다니고 어디 나갈 때마다 내 딸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옛날에 울었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진짜 울긴 울었나 싶은 정도. 50대 중반을 바라보는 오영숙 씨. 인생의 반을 지나오면서 여자의 신체 기능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영숙 씨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갱년기가 오면서 그녀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제가 갱년기 되면서부터 손발이 붓고 변비 생기고 체중이 찌면서 복부로 많이 찐다고 지방이 많이 몰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그럴까 했는데 그게 전형적으로 저한테 그게 나타났어요. 갑자기 내가 이렇게 뚱뚱해지니까 남들이 볼 때도 좀 뚱뚱해서 좀 흉보지 않을까. 자식들한테도 엄마가 왜 저렇게 뚱뚱해졌지 이런 소리 듣기 싫고, 그다음에 남편이 뚱뚱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어요. 인체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폐물을 내보내죠. 하지만 폐경이 되면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어혈과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몸에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원장님, 제가 치료하고 난 뒤에는 손하고 발이 좀 많이 따뜻해졌거든요. 순환 개선을 시켜주고 위 기능을 좋게 만들다 보니까 몸의 어떤 냉기로 인한 이런 손발의 냉증이라든지 붓기가 같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손이 차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는 우리 몸이 따뜻하게 데워지기 위해서는 충분히 혈액량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 손끝 발끝까지 미세 혈관까지 소통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총 혈액량이 적은,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혈어라고도 얘기를 하고, 미세 혈관이 좀 좋지 못해서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약과 뜸, 침 등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순환을 돕는 치료를 받았던 오영숙 씨. 고민이었던 복부의 살도 빠지면서 몸과 일상에 활력을 되찾았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의심을 좀 했었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 변비가 해소가 됐어요. 변비가 해소가 되고 나니까 손발이 차가운 것도 좀 좋아지고, 제일 좋은 거는 밤에 잠 못 잤던 게 잘 잘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는 해독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합니다. 하지만 여러 요인으로 독소가 과잉되면 생체 기능을 저하시키고 균형을 무너뜨려 여러 질환을 유발하는 씨앗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시고 또 좀 바쁘게 지내시다 보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 뵀는데 그때보다는 좀 눈시울이 좀 붉은 것도 좀 덜해 보이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처음에 들었던 게 어쨌든 탈모가 일어나는 게 이제 몸 상태가 어디가 안 좋아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내장 부분이라든지 이제 속 안쪽 부분에서 이제 조금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셔서. 독소로 인해 인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윤성원 씨처럼 젊은 층의 탈모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형적으로 상체에 좀 열이 많고 땀이 많음을 통해서 그 눈의 충혈감이라든지 두통, 그다음에 이렇게 목 어깨 피로를 많이 호소하셨기 때문에 약을 통해서 뭐 그런 열도 조금 내려주고 위아래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뭐 어떤 침이나 약침 치료나, 그다음에 결국 탈모가 고민이셨기 때문에 두피에 직접적인 좀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독요법을 통해 몸의 내부 문제를 다스리는 치료와 함께
탈모 부위의 직접적인 치료도 진행되는데요. 스팀을 이용해 모공 속 묵은 각질과 피지를 불려주고 깨끗하게 샴푸해줍니다. 이렇게 외적인 치료도 병행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탈모 치료에 있어서 모발이 빠지는 몸 내부적인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외적 치료만큼이나 중요한데요. 모낭은 미세 혈관 하나하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충분한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아야 원래 모발 수명대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탈모 치료와 해독요법이 병행된다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피 침 치료를 통해 기혈의 순환을 촉진시켜주고 두피에 쏠린 열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침을 놓은 자리에 가시광선 빛을 조사해주는데요. 이는 심부의 온도를 높여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서 윤성원 씨의 고민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치료받기 전에는 잠을 자게 되면 이제 꿈을 자주 꾸고 이제 깊은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잠에서 깨었을 때도 머리가 좀 무겁고 좀 개운하지가 못했었는데, 치료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일단 푹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제 개운하고 좀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요. 과도한 스트레스도 우리 몸에 독소를 쌓이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16년째 쉬지 않고 일을 해왔다는 윤영주 씨. 늘 피로감과 불면증에 시달려왔습니다. 20대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30대 넘어가면서 확연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학원이 처음에는 어학원에 있다가 고등부 전문학원으로 옮기면서 이제 밤낮이 아예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많이 빠졌죠. 어깨 뭉침이나 목이나 이런 거는 진짜 고질병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생리통이나 이제 불순이나 뭐 이런 거 배란통까지 생겨가지고 사실 좀 하여튼 여자로서 몸이 되게 힘든 느낌? 그랬었거든요. 여자로서 영주 씨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바로 탈모였습니다.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면서 윤영주 씨의 스트레스도 더 심해졌는데요. 모발 밀도가 떨어지는 게 몸 내부적인 부분도 하나의 요인일 수 있는데, 이런 목 뒤쪽이라던가 어깨 근육이 많이 뭉쳐 있어도 혈행이 나빠지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침치료나 물리치료를 해서 이렇게 근육 뭉친 거를 풀어주기만 해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치료를 시작한 윤영주 씨. 늘 영주 씨를 짓눌렀던 피로감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는데요. 여자로서의 자존심도 되찾았습니다. 지금 이제 목이랑 어깨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받으면 수업 시간에 이제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불면증도 심했었는데 그거는 약 먹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바로 고쳤고, 해라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서 열심히 해서 위에 이제 머리도 좀 예쁘게 이렇게 딱 묶는 거,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로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잖아요, 여자니까. 그래서 이제 시집도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더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일 년 전 정수리 부위부터 진행된 탈모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 김승용 씨.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규칙적인 생활과 식습관이 탈모를 악화시켰는데요. 1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는데 그 시험 과정 준비 중에서 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3번이나 같이 1년에 3번 시험이 있는 걸 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아마 그 스트레스가 너무 중압감이 와가지고, 원래 야식도 되게 많이 먹고 했는데 이제 독소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장기가 좀 정상화되는 건지 식사량을 제때 삼시세끼 그냥 일정 시간대 이제 먹게 되고, 또 식사량 자체도 제가 딱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게 되더라고요. 환경이 척박할 때 식물의 잎사귀부터 시들어가는 것처럼 탈모는 인체의 말단 부분으로서 먼저 나타나는 건강의 이상신호로 보는데요. 해독요법을 통해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을 막고 모발의 원래 수명대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이분은 남성형 정수리 탈모로 내원하신 분인데, 단순히 모발이 빠진 것뿐만이 아니라
몸의 체내에 좀 불균형적인 요소가 많으셨어요. 뭐 밤늦게 뭐 야근하시고 과식하시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체는 차갑고 상체는 이제 열이 많이 쏠려 있는 환경이 탈모 기전을 가속화시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독 스위치를 켜면서 김승용 씨의 머리에도 다시 희망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몸속에 독소를 빼고 거기에 다시 건강을 채워 넣는 과정. 이란 씨에게도 삶의 변화를 주는 도전이었는데요. 만성 소화불량과 피로감, 허리 통증, 손발 저림에 시달렸다는 이희란 씨. 치료받은 기간은 5개월 정도 됐고요.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거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살이 빠지고 해서 변화가 있는데 그 내부에 건강상의 변화는 있는지 확인하려고 체지방 같은 거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를 지금 다시 확인하려고 하니까 조금 떨리고 그동안 유지가 잘 되어 왔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지난해 4월 5개월간 치료를 받았던 이희란 씨.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체지방량이라던가 복부 지방량이 다 이제 표준 범위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해독요법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살 빼는 거라던가 뭐 오래된 변비를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관절이 아픈 이런 증상도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희란님이 앞전에 비해서 체중이나 체지방은 많이 줄었는데 아직까지는 근육량이 키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라는 거는 기초 체력도 되고 또 살이 잘 찌지 않을 수 있는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니까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그다음에 꾸준한 운동을 해서 이제는 좀 몸 안에 모자란 것들을 채워가는 그런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해독은 대청소를 하기 전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방을 깨끗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치료의 길이 되기도 하지만 만병통치는 아니기에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병행돼야 합니다. 해독요법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어지러움을 수시로 느끼는 사람, 또는 혈압이나 체중이 정상보다 많이 낮은 사람, 체력이 극히 떨어져 있거나 너무 고령인 경우, 또 큰 수술로 회복이 저조한 경우에는 해독요법을 좀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독 치료를 통해 내 몸을 병들게 하는 독소는 줄이고 건강 수명을 올리는 방법을 알게 된 이희란 씨. 일상에서도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데요. 다이어트 전에는 좀 밥을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서 좀 배가 포만감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야채를 많이 먹고 생선 좀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생활 속의 해독 스위치를 켜는 법. 자신의 활동량에 맞게 먹고 일정한 시각에 일정한 양을 먹을 것. 그리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오래 서 있고 집안일 할 때 무릎 아프고 많이 피곤해서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좀 앉아서 쉬려고 했는데 체중 줄고 나서는 집안에서도 앉아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려고 하면서 요즘에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즐겁게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잠을 잘 못 자는 등 우리가 가진 증상이 너무 흔하다는 이유로 또는 질병으로 진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독소 배출을 통해서 증상들을 개선하고 체내 밸런스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몸 만들기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병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독소를 줄이고 건강을 더해줄 해독 스위치를 켜보는 건 어떨까요?